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여권이 명태균 때문에 들썩들썩합니다. 자, 명태균이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 오세훈 단일화를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부부와의 그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서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선거 지원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전국이 계속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이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는 아직 윤석열이 정치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짐작은 했죠. 반드시 대선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는데, 자, 그 무렵에 명 씨는 이미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 날인,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 날인 2021년 3월 5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김종인 씨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안철수 의원을 이기게 해달라는 미션을 줬다는 것입니다. 와, 그 양반 사람 그냥 내려다보는 그런 분, 깔보는 그분이 명태균을 이렇게 지켜 세웠다는 거예요. 미션을 주면서. 그래서 명태균 씨는 나는 거기에 맞춰서 판을 짰다라면서, 그러니까 오세훈이 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게다가 또 안철수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나빴던 김종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 씨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 김종인은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명태균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가라며 데려와서 만났는데, 만나서 10분 내지 15분 있다가 갔고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이런저런 제안을 자신한테 했다, 지시를 했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못을 박았습니다. 자,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로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서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로 나라가 뒤흔들린다. 단호히 검찰은 처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얼마만큼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쳤는가? 갈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터져나오는 명태균 스캔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명태균이 JTBC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선 때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내가 지금 입을 연다면 한 달 안에 이 정권이 무너진다. 채널A 기자한테도 날 잡아넣게 된다면 윤석열 정권이 말이죠. 한 달이면 하야할 것이다. 그게 감당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대통령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달리 적극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섞여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옛 비서 강혜경 씨의 말을 들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명태균의 옛 비서 강혜경 씨.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밑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하다가 대선 직후에 치러진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김영선 후보 선거 캠프의 회계 담당자로 일했고, 당선 이후에는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영선 공천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며, 또한 대선 당시에 명태균이 윤석열을 어떻게 도왔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분이 스픽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22년 대선을 앞둔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면밀히 조사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석열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대선 때 3,000 샘플에서 5,000 샘플 정도를 상대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거죠.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면은 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일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에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공표는 할 수 없지만, 근데 조사를 해놓고 윤석열한테 공표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윤석열이가 궁금했겠어요? 자, 대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가 윤석열한테 돈 받아올게. 여론조사 했으니까 돈 받아야죠. 올라갔는데 한 푼도 받아오질 못했어요. 대략 액수가 3억 6천만 원 정도인데,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그 김영선 공천을 줌으로써 그 3억
6천만 원 퉁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유가 김영선이 이제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창원 의창에서. 명 씨는 김영선에게서 세비 국회의원 월급의 절반을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뽑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3억 6천만 원어치 그 여론조사 비용을 모두 다 이렇게 세비 반값으로 충당했는지는 그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후보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여론조사 회사에 내야지요. 근데 그걸 안 내고 안 낸 것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김영선이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한 푼도 안 냈대요. 그래서 명태균이 5,700만 원을 냈고,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강혜경 씨, 명태균의 옛 비서 2,700만 원 들어갔고 한 9천만 원 쓴 거죠. 자, 후보자가 본인 돈이 아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에게 불법성 투자를 한 것이고 실제로 공천을 받아와서 투자금을 회수한 셈이 되는 건데, 야, 공천을 준 사람이 윤석열 부부라고 녹취 속에서 명태균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녹취는 공천을 준 사람이 윤석열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한 명태균의 녹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공천에 성공했을 때의 녹취입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당내에서 반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관철했다 자랑하듯이. 자, 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힘으로 윤핵관들의 압박을 뚫고 공천을 따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공천은 실패했어요. 아니, 명태균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그렇게 대선 때 도와줬고 또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했는데 이제 나를 쌩까?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은 그 칠불사로 이준석을 부릅니다. 칠불사로 이준석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여사의 비리를 우리가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김영선에게 1번 내지 3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불법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계환 스픽스 대표 취재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뛰면서 10,000명 정도의 조직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선 직후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건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이른바 공천원금을 받아서 대선 때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에 썼다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2022년 재보선 후에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보전금으로 이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방선거 후보도 안 된 사람들이, 낙천된 사람들이 무슨 수로 돈을 돌려받습니까? 아니,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서 후보로 뛰고 완주한 그런 사람에게서만 사실 보전금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 결국 윤석열 선거자금이 명태균에게 들어갔고 명태균은 그걸 돌려준 게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선관위가 지금 조사를 했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자, 강혜경 씨는 왜 명태균과 척졌을까? 김영선과 명태균은 자신들은 빠지고 이 강혜경 씨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혜경 씨로서는 어떻게 앉아서 당해요.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이죠. 사실 강혜경 씨가 김영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이 김영선은 이 강혜경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불법을 덮으려다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치러야 할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래놓고 약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과정에서 강혜경 씨가 이 자구책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싸움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에서 날 불러라, 나가겠다, 또 이렇게도 밝혔단 말이죠. 자, 이게 만약 다 사실이라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윤석열의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명징한 선거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 명태균이 오늘 CBS 라디오 나왔더군요. 그 사람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또 여권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명태균. 정말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참 이런 자기들 말대로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비밀을 공유하고 불법적 그런 혜택을 얻고 참 정신머리가 없는 건지 대담한 것인지 누가 나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양심은 고사하고 내가 나중에 처벌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경계심마저도 내려놓았는지 참. 자, 이 뭐 명명백백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만약 또 이걸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 이제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고요. 정권은 용서받기 힘든 그런 국면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